갯바위를 시멘트로 매립한 해안, 산 정상까지 이어진 불법 도로 등 여수 지역 난개발에 대한 경찰과 해경의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수사 상황 살펴봅니다. 올해 봄꽃 축제가 사실상 모두 취소됐습니다. 2년째 축제 취소가 이어지자 감염병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제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이 지역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천억, 내년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전라남도의 철도 교통망 구축 청사진 함께 알아봅니다. 40년 전 광주를 닮은 미얀마의 모습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아픈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연대 계획을 속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도로와 갯바위 시멘트 매립 등 자연훼손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5개월여간 이어진 경찰과 해경의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여수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갯바위에 시멘트를 매립하면서 불거졌던 가짜 갯바위 사건. 해경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예술랜드 대표 A씨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여수시 돌산읍 평살 일대 갯바위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데크가 파손된 자리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매립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해안데크의 길이도 논란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48m로 환경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인 150m보다 근소하게 짧게 등록돼 있었던 상황. 해경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청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인근 소미산 정상까지 이어졌던 10m 폭의 불법 도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일단락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도로를 가설하며 산림을 훼손한 공사 관계자 대표 C씨 등을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올해도 봄꽃 축제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부분 축제가 취소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4월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됐던 목포 유달산 봄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축제 개최 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유달산 봄꽃 축제 취소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봄꽃 축제의 대명사였던 광양매화축제와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 한평 나비 축제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현수막 등으로 상충객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됩니다. 영암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남 땅끝 매화축제도 이번 주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봄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여순사건 특별법 안건이 또 연기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 측은 오늘 행안위 법안 소위에는 여순사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경 논란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인 여순사건 특별법도 법안 소위 일정에 변수가 발생해 일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에 국립의과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세종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남은 의료 취약지가 많고 의료 수요도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력 양성이 어렵고 의료 서비스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권덕철 장관은 이에 대해 의과대학 신설은 정부에서 의정협의체가 재개되는 대로 논의에 포함해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하는 COP28 유치위원회가 앞으로 참여 시군과 참여 인사를 늘려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와 유치위원회는 최근 전남지사와 경남지사, 여수시장과 하동군수를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현재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 전남 보성군과 경남 고성군 등 2개 시군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권영래 시장 군수들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유치위원으로 위촉해 공동유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라선 KTX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후한 탓에 무늬만 고속철이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1조 원의 예산 확보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철도망 르네상스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선 KTX 개선 사업이 최근 초미의 광역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영내 철도 인프라가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7,079억 원의 철도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 원대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철도망 르네상스 구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익산에서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정부가 구상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늬만 고속철도인 전라선을 제4차 철도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단일화를 마련해서 또 최근 순천 지역에서 지중화 논란이 제기된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기본 계획 수립과 동시에 남해안선과 연결되는 보성 순천 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철로 지반 공사가 90%가량 진행된 목포 보성과 남해안 고속 전철 사업도 궤도 설치와 전철화 공사를 거쳐 내년 말 개통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에 대응해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 수송체계 구축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전남도 내 6곳의 수소충전소가 새로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여수시 둔덕동과 광양시 성황동 등 4곳이 새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선정된 고흥과 한평을 포함해 올해 6곳의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합니다. 전남도는 현재 도내에는 여수와 장성 등 2곳의 수소충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와 항만 등에도 수소트럭을 보급하기 위해 광양항 배후부지에 화물용 수소트럭 충전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와 지방도 휴게소,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 32곳을 설치하고 수소차 4만 3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광양시 황길동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교행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50명이 넘는데요. 40년 전 광주를 꼭 닮은 미얀마의 모습에 지역민과 사회단체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연대 계획을 속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하고 무릎을 꿇게 한 시민들에겐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러댑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장비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은 80년 5월 광주와 닮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진압에 사망한 시민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사태를 함께 아파하며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런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참 인류 역사상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군부의 잔혹함이 더해지자 광주 예술인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모습과 미얀마의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릴레이로 SNS에 올리고 있고 조만간 오프라인에서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메시지도 좀 같이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광주 시민들도 그런 열망을 좀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5.18 광장에 이 그림들을 게시를 하고 5.18 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도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칭 미얀마 광주연대를 구성한 단체들은 우선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의료물품과 의료진 파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더불어서 큰 어떤 슬픔도 느껴지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고 보고요. 미얀마가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광주 5월 어머니회도 내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군부 투쟁의 지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시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시민은 전체 대상자의 98.1%인 27만 4천여 명이며 기부자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3천억 원대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신속 집행 재정 규모를 3,182억 원으로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신속 집행의 세부 방안으로 기자재 선구매와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 수의계약 금액의 한시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시민정원 추진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시민 참여를 주도할 시민정원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1인 1정원 가꾸기와 화분 내놓기 등 정원 관련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정원을 직접 구상하고 사후 관리 활동을 통해 정원 마인드를 배양하는 시민 정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순천문화재단이 기부금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을 추진합니다.